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위해서 지금 미국 워싱턴 방문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드러난 대목이 있습니다. 역시 저로서는 첫 해외 순방이라서 감회가 깊습니다. 어쨌든 벌써 잘 성공하고 돌아와야죠. 첫 이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정상회담 공백을 빨리 복원하고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공조 방안을 찾아내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 만드는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서 정상 간의 신뢰, 우위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돼야겠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가 예정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비행기 소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인광기 선임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영환 기자, 지금 간담회 발언 저희가 전에는 드렸는데요.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도 오가는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20분 정도 이제 기내에서 스탠딩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어떤 각오, 그다음에 의의,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사항인 그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FTA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 화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공하고 와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번 정상회담이 좀 준비가 부족해 그래서 좀 서두른 느낌이 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당장의 큰 성과보다는 처음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다지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또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핵 동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으로 핵 폐기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한미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김경수 의원 모습이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순방에 동행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아쉬워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미 FTA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 비행기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걸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겠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런데 그 적자들은 미국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보는 적자보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적자가 많지 않습니다.
주영훈 경호실장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규정상 앉아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규정상은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많죠. 저희 이제 비행기 타다 보면 난기류가 흐르면은 기내 방송 나오면서 뭐 벨트도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보면 경호실장이 항상 제일 다급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난기류 속에서도 1분 동안 마지막 본인이 준비했던 말들을 다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첫 해외 순방이고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성공을 거둘 수 있게 취재진 여러분들도 좀 도와달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언론의 어떤 좀 도와달라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한 마음이 조금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데 언론은 어쨌든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또 끝나야 된다는데 또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정상회담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정상회담 일정, 주요 이슈 뭐 이런 것도 좀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지금 한 50여일 만에 첫 순방이자 이게 미국을 방문하는 거로서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은 3박 5일 일정입니다. 미국 쪽하고 우리 쪽하고 시차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일, 그러니까 수요일, 어제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를 했고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만찬을 한 뒤에 지금은 28일 밤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29일,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오늘입니다만은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29일 날, 목요일 날은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를 하고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 주최의 환영 만찬을 하게 됩니다. 30일 날, 금요일 날은 펜스 부통령과 한국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하고요. 가장 이번 순방의 핵심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를 30일 금요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때는요.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하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한 뒤에 7월 1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워싱턴 우리 한국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재미동포 간담회를 하고요. 오후 3시에 출국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이번 일요일 날인 7월 2일 날 오전에 귀국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 이슈는 현안인 북핵 폐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무엇보다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한미 FTA 같은 것들이 회담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3박 5일 일정인데 일반적으로 미국 방문 국빈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2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북핵 위기에 대처하고 한미동맹 강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3박으로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해서 결국은 3박 5일 일정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2박 3박 숙박 일수도 저렇게 철저하게 따지는 게 정상 외교 참 그 외교전이라는 게 그만큼 치열하다는 그런 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6.25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관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왜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에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해외 순방의 첫 일정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돼서 더욱 뜻이 깊습니다. 장진호 용사들의 놀라운 투혼 덕분에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 출수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오른 피난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피난민을 구출하라는 알몬드 장군의 명령을 받은 고 라루 선장님은 단 한 명의 피난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무기와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무려 14,000명을 태우고 기뢰로 가득한 죽음의 바다를 건넌 자유와 인권의 항해는 단 한 명의 사명자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그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습니다.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저의 삶이 그런 것처럼 양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연설인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만들어진 조약이 아니다. 이렇게 피로서 맺어진 혈맹이다. 이런 점 상당히 많이 강조했는데요. 장진호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치렀던 가장 영웅적인 전투였다고 평가하는 것인데, 이게 1950년 11월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 해병 1개 사단이 중국군 7개 사단에 기습을 당해서 포위당했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극적으로 철수에 성공한 그런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투로 미 해병 15,000명 중에 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이기도 한데, 여하튼간에 이 전투 때문에 중국군이 함흥 지역 진입을 한 2주간 못했습니다. 그 결과 흥남 철수작전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작전에서 10만 명이 철수했는데, 이 가운데 이 화물선 14,000명을 태운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가 타고 있어서 결국 문 대통령이 이 장진호 용사들과 흥남 철수가 없었으면 자신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감회를 말한 것이죠. 예. 영화 국제시장에도 첫 부분에 아마 이대목으로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장진호 전투, 지금 영화 국제시장 대목이 나옵니다. 예, 마다들에게 정말 꼭 엄마와 동생들 잘 챙기라고 아버지가 당부하고 결국은 헤어졌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든 그 황정민 씨 주인공이 이만하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대목이 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 현대사,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찾은 곳에서 그동안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개인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내용, 아무도 몰랐던 내용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7년 전인 1950년 미 해병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를 떠나 12월 25일 남쪽 바다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새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도주의 작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항해 도중 12월 24일 미군들이 그 배 속의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한 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탕 한 알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통에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그 따뜻한 마음씨가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용사와 후손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기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한 그루 산사나무를 심습니다. 산사나무는 별칭이 윈터킹입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영웅적인 투혼을 발휘한 장진호 전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무처럼 한미동맹은 더욱 풍성한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라는 크고 알찬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네, 정말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미군들이 피난민들에게 사탕 하나씩 줬다. 보통 대통령의 연설문들은 이렇게 비서진에 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내용들은 비서진에서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을 직접 오랫동안 고쳤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런 디테일들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상당히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가족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6.25 때 거기를 피난을 와가지고 또 자기가 그로 인해서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미국을 방문하는 거 얼마나 참 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장진호 사건 이 자체만 해도 한미 동맹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상기시켜서 북핵이라든가 남북 대화 이런 것 같은 외교 안보 이슈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아주 전략이 대단히 강한 걸로 보이는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요. 국민소통수석이 말하기를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는 것 같다. 이게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첫 방문지를 이곳을 정한 것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런 얘기도 했죠. 미군들 본인들만 피해도 될 걸 그 10,000명이 넘는 우리 피난민들과 함께 빠져나온 미군들의 위대한 인류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미국 해병대 사령관은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Shares a personal bond with our Marine Corps, and specifically the 1st Marine Division. Thank you for honoring that legacy today. The iconic story of the Jangjin Reservoir is the ultimate story of overcoming insurmountable odds. Part of this victory allowed for the largest evacuation of refugees by a single ship, 14,000 Koreans on the SS Meredith Victory. That legacy lives on today as we gather here to reaffirm and strengthen the bonds our two nations and our peoples share. 단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피난민 14,000명을 수송한 기록을 남겼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저희도 한번 기억해 둘 만한 이름 아닐까 싶습니다. 장진호 전투 메러디스 빅토리오. 그런데 장진호 전투 기념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방문해서 정말 감동적인 연설도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인들도 상당히 감동받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했는데 그런데 정작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만들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좀 아이러니하다, 역설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퀴즈 하나 드릴까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경질된 박근혜 전 정부 인사가 누굴까요? 저는 아는데요. 네. 예, 보훈처 장관이죠. 그렇죠. 보훈처장이죠? 박승춘 보훈처 장관입니다. 1호 경질뿐만 아니라 전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5.18 기념국 지정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박승춘 전 장관인데 국가보훈처장입니다. 그렇죠. 네. 국가보훈처장, 전 처장이죠. 그런데 이 기념탑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박승춘 보훈처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실은 여러 군데, 한 3군데 정도 기념비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 방문했던 것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기념비거든요. 이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 참전용사들이 모금해서 다시 하나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박승춘 당시 처장이, 야, 이건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한 60만 달러, 우리 돈 6억 8천만 원 중에서 한 3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국회에 갔는데 야당에서 당시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당시 이제 정무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 그 의원인데 그 방에 찾아가서 서류까지 내던지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박승춘 처장이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뭐 기념탑이 세워졌는데 당시에 이제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반대하던 그 기념탑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다음에 문재인 당신이 의원이었죠. 대통령에 가셔서 이제 기념식을 하고 정치란 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달 4일에 다녀왔죠. 예, 민주당이 반대하고 예산도 삭감했지만 우여곡절부터 그렇죠. 예산이 확보돼서 만들어진 기념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이러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독신이기 때문에 항상 혼자 갔는데 이제 대통령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갔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이런 부분도 항상 미국 언론들도 관심을 가져요. 영부인이 어떤 패션을 선보이느냐. 패션 외교라고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영부인 그리고 전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패션 외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벌써부터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출국할 때의 서울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예. 저 때는 그냥 평범한 바지 정장에 흰 재킷에 저렇게 해서 올라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렇게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면은 전혀 옷이 달라집니다. 이제 지금 도착했을 때 앤드루스 그렇네요. 옷이 달라졌네요. 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차이를 모르겠는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바지가 아니라 이제 원피스, 흰 원피스에 겉에는 재킷이 회화무늬의 파란 색깔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덧칠해져 있는 이렇게 재킷으로 바뀌었죠. 대나무입니까? 아니면 회화나무라고 회화나무. 그러는데요. 예. 국내의 한 작가가 그린 작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의 패션의 코드를 전통과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전통이야 당연히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것이고 파란색은 시작 그리고 편안함, 신뢰, 성공, 희망 뭐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미국 순방길에 저런 코드로 주로 이루어지고요.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김정숙 여사의 친정어머니는 우리나라 한복 이런 쪽에 가장 중심 그 시장인 광장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포목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81년 결혼식 때 선물로 줬던 어머니가 선물로 줬던 옷감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걸로 옷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때 과연 어떤 옷으로 나타날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야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 만날 때 악수를 워낙 세게 해서 화제가 됐고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정치, SBS 뉴미디어부의 비디오 머그팀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All right, thank you, Pat. Thank you, everybody. Strong hands. A good picture back to Germany, please. Thank you. Mr. President, can we have a handshake, please? Handshake? Can we? Campaign and had a tremendous victory.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백악관을 찾아가서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악수를 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바로 직전에 만난 외국 정상이 인도 모디 총리입니다. 그런데 인도 모디 총리도 이 손아귀 힘이 좋아서 악수를 세게 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악수 세게 하기로 유명한 두 정상이 만나는데 두 사람의 악수는 과연 어땠을까요?
that India would have a true friend in the White House. 악수 강자들끼리 만나서는 서로 정면 대결을 피한 셈이네요. 그렇죠. 누구 하나, 다 외신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손에 하얀 손자국이 날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센 악수보다 평소의 악수대로 했는데, 글쎄요,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시간 오늘 밤에 문재인 대통령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가서 한국에서 하듯이 그냥 가볍게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트루도 총리나 마크롱 대통령처럼 꽉 잡아야 되느냐. 왜냐면 힘으로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전자 출신에다가 뭐 등산으로 다져진 뭐 강한 세력이 있으니까 잘 세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악수가 정상회담의 본질은 아니죠. 그러나 두 정상이 처음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첫인사를 하고 악수도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이 부분들이 다 주요하게 기사로 다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악수 정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